돼지의 몸에는 의사조차 손대지 않는 6곳이 있습니다. 그 안은 마치 독이 숨쉬는 창고처럼 중금속과 세균, 그리고 치명적인 호르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부위를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혈관을 막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며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음식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단순히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고기 속에도 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동안 노년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광일 의사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왜 건강이 나빠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한 끼 식사 속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위의 고기 한 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을 막고 신장을 약하게 만들며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사들도 경고하는 돼지고기의 6가지 금지 부위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정부가 식용을 금지한 부위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 속에 섞여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경악했던 그 부위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것이 지금까지 먹어온 가장 익숙한 부위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함께 돼지고기의 6가지 위험 구역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위 1. 목살 림프절 갑상선. 독이 쌓이는 목의 함정. 돼지 목살은 특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부위입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돼지의 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돼지의 림프절과 갑상선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이 많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림프절은 동물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세균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필터는 독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 찌꺼기를 자신 안에 축적합니다. 돼지가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항생제를 투여받으면 그 잔류물들이 림프절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림프 조직은 결국 목살 부위의 일부로 남아 사람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염증 세포, 세균 사체, 항생제 잔여물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갑상선입니다. 돼지의 갑상선은 목살 근처에 붙어 있으며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매우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서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갑상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고기 속에 섞이면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갑상선 호르몬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체내 호르몬 균형이 급격히 흔들리며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 불안,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위를 섭취한 뒤 갑상선 중독증 증세를 보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주사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돼지는 성장 촉진제나 예방약을 주로 목 부위에 주사받기 때문에 약물이 침투한 조직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외관상 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세한 회색빛이나 노란색 덩어리 형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보인다면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목살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기에 색이 탁하거나 회색빛을 띠면 피하십시오. 건강한 고기는 선명한 분홍색이며 탄력이 있습니다. 둘째, 고기 표면에 작은 알갱이 형태의 조직이 보인다면 림프절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검증된 유통 경로에서 구입한 제품만 선택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불법 도축고기는 관리가 어렵고 오염 위험이 높습니다. 돼지 목살은 겉보기엔 평범한 고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림프절, 주사 흔적, 갑상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복합 부위입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몸속으로 독을 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맛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한 점의 고기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위, 대창 세균과 기생충의 천국.
대창은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구워 먹거나 전골로 끓여 먹으면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위생과 건강 측면에서 보면 대창은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위험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창은 돼지의 배설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 즉 소화기관의 끝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음식물 찌꺼기, 세균, 기생충, 독소가 오가는 곳입니다. 설사 돼지를 깨끗하게 길렀다 하더라도 대창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기생충 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장균, 살모넬라균, 트리키넬라와 같은 병원성 기생충은 고온에서도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 과정이 조금만 부족해도 이들은 살아남아 인체에 침투합니다. 그 결과 격렬한 복통, 구토, 설사뿐 아니라 장내 기생충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창의 또 다른 문제는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대창의 벽은 매우 두껍고 지방층이 많아 세척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겉만 씻으면 내부 점막에 남아있는 배설물과 점액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그대로 남은 채 조리되는 셈입니다. 대창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려면 굵은 소금, 밀가루, 식초를 이용해 여러 번 문지르고 안팎을 뒤집어가며 수시간 동안 세척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끓는 물에 충분히 삶고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하나라도 생략하면 식중독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대창이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식당이나 노점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척을 간단히 처리하거나 냉동 상태로 바로 조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대창은 세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창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지방을 쉽게 초과하게 되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도 해롭습니다. 흔히 가끔 먹는 별미로 생각하지만 빈번하게 섭취하면 지방간, 동맥경화, 체중 증가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위생과 빈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청결이 보장된 식당에서만 섭취하고 노점이나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셋째, 대창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쯤 익힌 대창이나 반조리 제품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창은 한때 귀한 별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의학적으로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겉보기엔 맛있고 고소하지만 그 속은 세균과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운 완벽한 환경입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평생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탁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기억하세요. 대창은 언제나 청결과 절제가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위 3. 폐. 보양식으로 착각한 위험한 기관. 폐는 오랫동안 일부 지역에서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돼지폐를 배와 함께 다려 먹으면 기침이 먹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는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돼지의 폐는 인체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는 돼지가 하루 종일 들이마시는 공기, 먼지, 세균이 모두 통과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땅을 파거나 배설물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먼지와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등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합니다. 이런 오염물질은 폐의 미세한 조직 속에 쌓이고 세척이나 조리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병든 돼지의 폐에는 염증 흔적, 농양 또는 결핵균 같은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조직 속 깊이 오염이 스며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척 과정의 위생 문제입니다. 도축장에서 돼지폐를 세척할 때는 기도에 물을 강하게 주입하여 피를 빼내는데 이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외부 세균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즉,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이 오히려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폐는 스펀지처럼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균이 숨어들기 쉽고 조리 과정에서도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끓여도 깊은 조직 속의 병원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돼지폐의 식용을 수십 년 전부터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폐는 사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 요리로 돼지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이 오랜 세월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은 돼지폐를 섭취한 뒤 식중독이나 호흡기 감염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폐를 먹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둘째,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요리할 경우 폐를 수십 번 반복해 씻어 내부의 피와 점액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반쯤 익힌 폐 요리는 병원균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돼지폐는 기침에 좋다는 믿음과 달리 세균과 독성 물질의 위험이 공존하는 부위입니다. 겉보기엔 보양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고위험 식품입니다. 과거의 전통이 오늘의 과학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라면 폐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부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위사, 신장 부신, 호르몬 폭탄의 근원.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돼지의 신장은 인체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위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돼지 신장은 하루 24시간 동안 피 속의 독성 물질을 걸러내며 그 과정에서 중금속과 화학 잔류물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돼지는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육될 경우 사료나 물 속의 납, 카드뮴,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되고 이들이 신장 조직에 쌓입니다. 이런 중금속은 한번 축적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돼지 신장을 자주 섭취할 경우 인체의 신장에도 서서히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신장 기능 저하와 단백뇨가 흔히 발견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이미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보다 더 위험한 부위가 바로 그 위에 붙어 있는 부신입니다. 부신은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기관으로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도축 과정에서 이 부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부신에 남아있는 호르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익혀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기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일시적으로 강한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어지럼증이나 불안, 구토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몸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호르몬이 추가로 들어오면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 신장이나 부신을 정력 강화 식품으로 먹는 전통이 있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생식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신에 포함된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남성의 생식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장과 부신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공인된 도축장에서 위생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구입해야 합니다. 둘째, 고기의 색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표면에 특이한 질감의 덩어리가 있다면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신 조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조리 시 반드시 충분히 익히고 내부까지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신장과 부신은 돼지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한 독소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중금속과 호르몬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점의 고기가 몸속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어떤 부위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위오, 간, 해독이 아닌 독의 창고. 간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해 빈혈과 시력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돼지의 간은 결코 단순한 영양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의 몸속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모이는 위험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간은 모든 동물의 해독 공장입니다. 돼지가 섭취하는 사료, 마시는 물, 그리고 흡수하는 약물 속에 포함된 독성 물질들은 모두 간을 통과합니다. 간은 이런 독소를 분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조직 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잔여물은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일 수도 있고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의 화학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돼지간은 해독기관이 아니라
독이 농축된 저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식품안전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돼지간에서는 일반 근육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간뿐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만성 중독을 유발해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타민 A 과잉입니다. 돼지간에는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독이 됩니다. 피로감, 구토, 두통, 뼈 통증 같은 초기 증상부터 심한 경우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을 간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자주 먹는 것은 결국 간을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게다가 돼지간은 콜레스테롤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백쥐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며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간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철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출처가 명확한 제품만 구입해야 합니다. 무허가 도축장이나 재래시장의 값싼 간은 피하십시오. 둘째,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100g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셋째, 조리 전 반드시 여러 번 세척하고 염수나 우유에 담가 피와 불순물을 제거한 뒤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간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가장 많은 독소가 쌓인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음식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의 보양식이 평생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돼지간은 해독식품이 아니라 주의식품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V6. 뇌, 콜레스테롤의 함정. 돼지뇌는 한때 보양식으로 불리며 기억력 향상이나 피로 회복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돼지뇌는 섭취를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과 중금속 축적 가능성 때문입니다. 100개의 돼지뇌에는 무려 5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심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류가 막혀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에게 돼지뇌는 느리게 작동하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또한 돼지뇌는 지방이 많고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독성 물질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돼지가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면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혈류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쌓인 중금속은 열의 강의 조리 과정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오염된 돼지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기억력 저하나 신경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퓨린 성분입니다. 돼지뇌에는 퓨린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 통풍 환자에게는 절대 금지 식품입니다.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결정이 쌓이고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단 한 접시의 돼지뇌 요리로도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영양학 연구에서는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낮다고 보고하지만 돼지 뇌만큼 고농도의 콜레스테롤을 가진 식품은 여전히 예외로 분류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주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돼지뇌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맛보기용으로 한 달에 한두 번 극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완전히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돼지뇌는 영양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덩어리이자 중금속 저장소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조각의 부드러운 맛이 평생의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식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다른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식품 안전을 국가안보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발전 중이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식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도축장에는 농무부 소속의 검사관이 상주하며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검사합니다. 도축 전 도중 후에 3단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돼지는 즉시 폐기됩니다.
특히 폐, 갑상선, 부신 같은 고위험 장기는 법으로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수십만 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또한 돼지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로 디펙트, 지로 디펙트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사육에서 도축, 유통까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육 단계에서부터 돼지가 먹은 사료, 마신 물, 병력, 투약 내역까지 모두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항생제와 호르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오염이 의심되는 부위는 즉시 폐기됩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고기의 사육지와 도축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Farm to Table,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어느 회원국에서든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경보 시스템 RASFF를 통해 48시간 안에 전 유럽으로 경고가 전달되고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됩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은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고위험 장기의 식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형 유통망은 위생검사가 철저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개인 도축장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내장이 보약이다라는 낡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식품 안전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각국의 정책은 모두 과거의 비극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제거되지 않은 돼지 갑상선을 포함한 목살을 판매했다가 수십 명이 호르몬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드뮴에 오염된 돼지간이 유통되어 수백 명이 만성 신장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피로 쓴 교훈입니다. 결국 식품 안전의 핵심은 제도보다 의식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시스템이라도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사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식탁은 당신이 지킨다. 우리는 지금까지 돼지의 몸에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6개의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돼지 뇌, 독성 물질이 농축된 간과 신장, 세균과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운 대창과 폐, 그리고 림프절과 갑상선이 뒤섞인 목 부위까지. 이 부위들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잘못 다루면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병을 키우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돼지고기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위생이 철저한 유통 경로를 선택하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으며 내장류 섭취를 자주 하지 않는 것. 단지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도나 검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관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고기를 사는지, 어떤 정보를 믿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가족의 식탁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가족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탁은 더 이상 무심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생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린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탁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